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가야 할 이 국정 동력까지 상실한 게 무엇보다 큰데요.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요, 어느 때보다 국정의 힘을 좀 집중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것은 이번 최순실 사태가 낳은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말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연결되고, 불통 이미지는 또다시 장관들의 대면 보고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와도 이어집니다. 현재 경제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논의를 했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대면 보고가 자체가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태 이후 더욱 위축됐습니다. 우리 부총리는 대통령께 얼마만큼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하십니까? 몇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하신 게 언제죠?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경제부총리인데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게 한 달이 넘었다. 이런 말은 좀 이해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가 여러 경제 현안들을 챙기게 될 텐데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입니다. 연말이 되면 1,3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은 4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00조 7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는 298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증가액이 과거 두 정부 10년 동안 증가액과 맞먹는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부터 추진한 부동산 완화 정책입니다.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계부채 급등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리스크 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수출액은 41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15억 달러, 3.2%나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부진 탓이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미르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돈을 건네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실업률도 심각합니다. 9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 대졸 실업자 비중 역시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출이면 수출, 고용이면 고용, 그리고 내수까지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임종용 내정자가 결국 키를 잡고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4기 경제팀으로 불리는데요. 네. 그런데 차기 경제팀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이번 개각을 불통 개각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용 부총리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경제 현안을 풀 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최순실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강행한 날입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관 한 명이 교체됐는데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시장에 곧바로 반영된 겁니다.
최순실 사태는 짧게는 연말, 길게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금융시장을 출렁이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그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현재 그 활력을 크게 잃고 있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활력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는 코앞에 다가온 미국 대선에 이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주요 변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험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